안녕하세요, 퉁퉁코딩입니다. 얼마 전 제 영상 댓글에 페일노드님께서 정성 가득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댓글에서 개발에 대한 열정도 느껴지고 고민도 느껴졌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적으려다 말이 길어질 것 같아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댓글을 보면서 제가 아는 대로 그리고 제가 경험한 대로 답변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선생님이란 말을 들을 정도는 아닌데 민망하네요. 저도 처음 입사했을 때 그동안 해왔던 것과 너무 다른 실무에 아직 말 한마디 나눠보지 않은 선배님께 장문의 메일을 보내 따로 면담을 받고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가면 좋을지 조언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 개발을 공부하시다 보면 많은 동료 개발자들을 만나게 될 텐데 많이 질문하고 많이 배우세요. 제가 만나본 어떤 개발자도 다른 개발자의 질문을 귀찮아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개발자는 컴퓨터와 대화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항상 사람과의 대화를 그리워합니다. 질문이 긴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만든 영상 시간을 아끼는 도움 요청하기를 보면 좋은 질문은 본인이 모르는 것을 정확히 표현한 질문입니다. 댓글에 적어주신 질문은 이런 관점에서 너무나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열심히 할 수 있게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기능을 가진 앱을 만들고 싶으신 건지, 또한 리액트 네이티브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결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공모전이나 해커톤과 같은 이유로 빠르게 앱을 구현해야 하고 그 기능이 너무 복잡한 경우가 아니라면 꼭 리액트 네이티브를 사용하실 필요도 서버를 구현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복잡한 기능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필요한 경우, 이미지나 동영상 편집이 필요한 경우 등 하드웨어 퍼포먼스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흔히 CRUD라고 말하는 데이터를 쓰고, 읽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기능 정도로 구현이 가능한 경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툴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코딩이 필요 없는 노코드 툴도 많이 존재합니다. 노코드 툴이 잘 정리된 글이 있어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두 번째로, 리액트 네이티브가 꼭 필요하거나 공부하고 싶으신 경우라면 저는 이런 순서로 공부하기를 추천해드립니다. 먼저 HTML, CSS, 바닐라 JS를 공부하세요. 그리고 바닐라 JS를 최대한 많이 사용해보세요. 바닐라 JS를 다룰 수 있는 실력이 리액트나 리액트 네이티브를 공부할 때 모두 기초 체력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스스로 세세하게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질 텐데 그때 리액트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리액트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컴포넌트 또는 함수형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최근 트렌드는 함수형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클래스 컴포넌트에서 스테이트와 프롭스를 사용하는 원리를 이해하고 컴포넌트 라이프 사이클의 개념을 공부하세요. 그 다음 함수형 컴포넌트를 공부하시면 함수형 컴포넌트에서 훅스를 사용하는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추가로 자바스크립트의 불변성 관리와 함수형 프로그래밍 개념을 간단히 공부하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API를 활용하는 페이지를 꼭 만들어 보세요. 컨텍스트 API, 리덕스, 몹X 같은 전역 스테이트 관리 도구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리액트를 사용해 만든 페이지를 꼭 스마트폰에서도 확인해 보세요. 이후 앱을 만들기 위해 리액트 네이티브를 사용하시게 되면 어떤 것을 추가로 공부해야 할지 스스로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아주 어렵지도 않으실 겁니다. 제가 리액트를 처음 공부할 때 도움을 얻었던 곳이 노마드코너님의 채널입니다. 좋은 무료 강의가 많으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바스크립트는 프론트엔드에서만 활용해 보셨다고 하니 노드.js에 대한 경험은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미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셨기 때문에 다른 언어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처음 서버를 만들어 보기에는 노드.js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버에서 처리해야 하는 작업에 따라 PHP, 파이썬 장고, 루비 온 레이스, 자바 스프링부트 등 많은 선택지가 있으니 특정 기능의 구현이 필요한 경우라면 다양한 보기들을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앱을 만들기 위해 GraphQL, 아폴로를 공부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GraphQL이 꼭 필요한지부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서버와 앱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을 위해 API가 필요한 경우라면 크게 REST API와 GraphQL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GraphQL은 하나의 서버에서 웹, 안드로이드 앱, iOS 앱 등 다양한 클라이언트와 통신이 필요한 경우 또는 클라이언트들의 요구 사항이 다양한 경우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하나의 앱만을 위해 API가 필요한 경우라면 REST API로 구현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리덕스 대신 클라이언트 안에서 로컬 스테이트 관리를 위해 GraphQL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이는 좋은 선택일 수도 있지만 먼저 컨텍스트 API나 리덕스를 꼭 사용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로컬 스테이트 관리를 위한 참고 자료는 리덕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발 시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 강의들을 공부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GraphQL에 대한 개념을 노마드코더님의 강의를 통해 처음 접했는데 첫 번째 들었을 때는 생소했고 두 번 듣고 나서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용어를 완벽히 이해하고 개발을 하려 하면 끝이 없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가볍게 이해하고 그냥 개발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개념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 공부 중 모르는 용어가 나오더라도 그것을 완벽히 이해해야 다음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일단 4개월 동안 프론트엔드만 미친듯이 팠다고 말씀하셨는데 열정이 넘치시는 분 같아요.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개발 공부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빨리 공부하는 것보다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것보다 새로운 기술은 더 빨리 등장하고 나보다 개발을 잘하는 개발자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실력을 길러야 한다는 생각으로 조급하게 너무 열정적으로 공부할수록 쉽게 번아웃, 그러니까 멘붕 오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지금 GraphQL을 공부하시면서 첫 번째 멘붕이 온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좋은 현상이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공부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SQL 전문가 정민아 님의 유튜브 채널을 추천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기초부터 이야기해주는 좋은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GraphQL이 잘 이해가 안 되었다면 데이터베이스보다 REST API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스키마라는 용어 자체는 DB에 저장된 데이터의 형태와 구조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시고 넘어가도 현재 단계에서는 무리가 없습니다. Node.js와 익스프레스로 get, post 등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간단한 API부터 만들어 보세요. 실제로 만드는 데는 코드 10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API를 직접 호출해보고 변화를 살펴보세요. 호출할 때는 클라이언트의 API를 호출하는 코드를 넣어볼 수도 있고 포스트맨이나 인썸니아 등의 API 클라이언트 툴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VS 코드의 REST 클라이언트도 좋은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이후 REST API 호출 방식과 GraphQL의 호출 방식을 비교해보면 쿼리와 뮤테이션에 대한 감이 어느 정도 잡힐 수 있습니다. 터미널은 보통 따로 시간을 내어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터미널은 컴퓨터와 대화하는 가장 1차원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컴퓨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그것을 사용하여 컴퓨터에게 작업을 시킵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터미널에 문자를 입력해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Git을 사용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터미널에 직접 명령어를 입력하는 CLI라고 부르는 방법과 GitHub 데스크탑, Git Kraken 등의 GUI를 사용해 메뉴를 클릭하고 간단한 메시지를 입력해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GUI를 사용하는 방법이 쉬울 수 있습니다. 지금 하는 작업이 눈에 보이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 메뉴를 찾고 클릭하고 이런 작업이 귀찮아지고 그냥 터미널에 명령어 하나 쳐서 해결하고 있게 됩니다. 터미널은 따로 공부하기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한 명령어를 찾아서 쓰게 됩니다. 그러니 터미널은 개발하시면서 천천히 익숙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발을 공부하실 때 공부만 하지 마시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보세요. 그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간단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GitHub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블로그나 커뮤니티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공부한 것을 영상으로 만들어 공유하고자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는데 생각처럼 자주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공부만 하게 되면 결국 남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든 결과물을 만들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대화할 때 진짜 실력이 늘게 됩니다. 완벽히 공부를 끝내야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과정이 오히려 공유했을 때 더욱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이런 고민이 가득한 질문이 남겨진 것은 처음이라 동료 개발자들에게 질문을 보여주었는데 모두 페일노드님이 열정이 있고 크게 성장할 개발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즐거운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댓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